왕실 유모의 삶에 관한 9가지 놀라운 사실. 뛰어난 호신술 실력부터 응급처치, 탁월한 운전 실력, 게다가 심리학 지식까지. FBI 요원 자격 조건이냐고요? 아니요. 이건 바로 영국 왕실 유모의 필수 자격 조건 몇 가지를 나열한 거랍니다. 그럼 이것 말고도 왕실 유모가 되려면 어떤 엄청난 자격을 더 갖춰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왕실의 비밀 규칙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 버튼도 켜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 밝은 면의 소식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긴 말 말고 이제 시작해봅시다. 9번. 왕실 유모는 학력이 좋아야 합니다. 왕실 유모가 되려면 아이를 사랑하는 건 좋은 출발점이지만 충분하진 않아요. 영국 왕실 유모의 학력 조건은 반드시 놀랜드 칼리지라는 명문대의 학위입니다. 이 대학교는 에밀리 워드가 1892년에 세운 학교인데 우수한 보육 트레이닝을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학교에 등록하려면 양호한 건강 상태, 유창한 영어 실력, 그리고 완벽한 배경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 놀랜드 칼리지 훈련생들은 아마 전 세계 어디에서든 유모 또는 간호사 일을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보육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역사, 철학, 사회학, 문학과 같은 과목 또한 주의 깊게 배웁니다. 왕실에서 이 대학교 출신 유모들만 구하려는 이유를 알겠네요. 8번. 왕실 유모는 로봇 아기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미래 왕실 유모의 놀랜드 교육 과정 중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바로 로봇 아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은 실질적인 능력과 뛰어난 전문성을 증명하고 나서야 진짜 아기를 돌볼 수 있습니다. 바로 로봇 아기를 먼저 돌보면서 말이죠.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죠? 결국엔 예측 불허의 진짜 아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실 로봇 아기들은 오밤중에도 깨어나 울면서 밥이나 관심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니 수많은 강의와 과제로 바쁜 하루를 보낸 후에도 이런 아기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생들에게 강한 책임감을 키워주고 진짜 보육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7번. 왕실 유모는 아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실 유모의 의무는 꽤 많은 편이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 자신과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의무 중 하나입니다. 왕실 유모는 우아하고 품이 있으며 여성스러워야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놀랜드 칼리지 학생들은 전 군사정보부 직원들에게 호신술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니 왕실 유모에게 함부로 싸움을 걸면 안 됩니다. 후회할 거예요. 훈련생들은 3년 교육 과정 중 마지막 코스 때 응급처치를 하는 법도 배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유모라면 아이들의 안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6번. 왕실 유모는 운전 실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호신술도 모자라서 왕실 유모는 운전도 수준급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랜드 칼리지에서는 극한 운전을 배워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유모와 함께 완전히 안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히 말해 놀랜드 칼리지 졸업생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에 쫓기는 와중에도 동시에 교통수칙 지키는 건 기본이겠는데요. 대단합니다. 5번. 왕실 유모는 왕실의 모든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왕위를 계승할 윌리엄 왕자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 캠브리지 공작은 3명의 아이들을 돌볼 유모를 여러 명 고용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1명밖에 고용하지 않았답니다. 유모의 이름은 마리아 보라요입니다. 마리아 또한 당연히 놀랜드 칼리지 졸업생인데요. 조지 왕자가 8개월이었을 당시부터 왕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 이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느 유모들처럼 엄격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랑을 받습니다. 조지 왕자와 샬롯 공주는 유모를 매우 좋아하고 유모에게서 스페인어도 배운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4번. 왕실 유머는 왕실과 한 가족이 됩니다. 왕실 유머는 왕실에서 고용 근로자가 아닌 한 가족으로 인식됩니다. 왕실에서 아이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거주하고 기념식이나 여행을 할 때 어디든지 아이들을 에스코트합니다. 마리아 보라요는 거의 모든 왕실 행사에서 좋은 자리에 앉고 이들 행사에서는 놀랜드 전통 졸업생 유니폼을 입는 편입니다. 마리아의 스케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준 월러의 공개 편지 덕분에 이전 유모들의 근무 시간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월러는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셋째 아들 앤드류를 돌볼 당시 도왔던 유모입니다. 월러의 근무일은 오후 8시 반에 마쳤습니다. 이 규정은 워낙 엄격해서 이 시간 전에는 전화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건 1960년대의 규정일 뿐이고 그 이후에는 다들 알다시피 세상이 또 참 극적으로 바뀌었죠. 3번. 왕실 유모는 비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실과 그들의 성 안에서의 일상을 궁금해합니다. 그럼 이런 환경에서 말이 많은 유머만큼 죄악은 없겠죠. 이 부분에서 있어서도 규칙은 엄격합니다. 왕실에 관해서 어떤 루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실 유머는 소셜미디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잡지 인터뷰나 TV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왕실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려면 미리 상의가 되어야 하고 유모는 왕실에 고용이 될 때 최대한의 기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왕궁 안에서 생기는 일은 왕궁 안에만 머뭅니다. 2번. 왕실 유모는 절대 아이를 때릴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유모든 부모든 잘못된 거죠. 그러니 이 규칙이 목록에 있는 건 당연합니다. 놀랜드 칼리지는 졸업생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벌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심지어 아이의 손을 잡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이를 돌볼 때 가장 좋은 접근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무의식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유년기를 보내는 환경이 앞으로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를 때리면 아이에게 폭력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좋은 방법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아이에게 진짜로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 말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1번. 왕실 유모는 절대 부모를 대신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유모는 특별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유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든 간에 절대 그들의 부모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유모들이 아는 사실이죠. 놀랜드 칼리지는 학생과 졸업생들이 모두 아이들을 목욕시킬 때나 재울 때 부모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은 부모와의 특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일을 하고 같이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어도요. 모든 아기들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은 시간을 주는 것이죠. 좋은 유모는 모두 아이들이 부모와 1대1로 양질의 시간을 보낼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또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도록 둘 줄 압니다. 왕실 유모는 이 부분에서 진짜 대가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보신 왕실 규칙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좀 이상한가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왕실 유모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서 밝은 면을 매일 봐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또 만나요.